지난 13일 그랜드 캐년 여행길에 나섰던 한인 일가족 3명이 실종된 지 열흘을 넘긴 가운데 이들의 실종과 같은 날 눈폭풍 속 4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22중 연쇄 추돌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애리조나주 코코니코 카운티 세리프에 따르면 실종된 한인 3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역은 겨울 폭풍과 악전으로 발생한 22중 연쇄 추돌 사건 현장과 시간적으로 장소상으로 급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사고 발생 전에 사고 지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나 사고로 심한 정체를 피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우회도로를 따라갔다가 실종됐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주민 커뮤니티의 건강 연구 참여를 위한 케어 레지스트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츠하이머병, 노화, 간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 연구를 촉진하며 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2023년 기준 약 9,759명이 참여했으며 여성 비율이 62.6%, 신규 참여자가 81%에 달했습니다. 케어 레지스트리는 커뮤니티 의견을 반영해 치매 예방, 치료, 간병인 건강 증진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 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국 실버뉴스는 케어 레지스트리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50만 명의 법적 지위를 종료시키며 30일 내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와 그 직계가족의 입국 불허, 외국인에 대한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제도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특별한 인도적 사유나 공익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 등으로 망명이나 임시 입국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총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백악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에는 루이지애나주에 신설되는 50억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이 포함됐습니다. 현대제철이 건설할 이 공장은 약 1,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전망이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투입될 차세대 철강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엘라베마주와 조지아주에 각각 자동차 공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발표에서는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던 제3의 생산기지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개장 계획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 대상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호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지난달 연방 등록 공보에서 무역대표부가 밝힌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공보에서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영국,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무역 적자가 큰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교역 국가입니다. 푸틸 패밀리는 아동,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정신건강, 치료, 조기 아동 발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위기 개입 서비스와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수십 년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활동하며 강한 가정이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비전을 실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푸틸 패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재판관 1명만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논란 중 하나는 바로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직결되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재의결 대상인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단서를 찾긴 어려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연세대와 경북대 등 지난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의대들이 재적 통보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고한 대로 미등록 의대생들에겐 재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됐습니다. 오는 28일 일괄 재적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등록자는 전체 학생의 45% 정도
약 400명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정원 3,058명 동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는 100%가 아니라 정상 수업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 등 지난해 같은 구제책은 더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0개 의대 총장들은 대부분 복학 신청이 끝나는 오는 31일쯤 회의를 열어 미등록 규모와 편입 등의 충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낮에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91도, 밤 최저 60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5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0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90도, 밤 최저 4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